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 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준비를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기존에 이 미국의 SEC 유가증권에 명확하게 식별된 50개 이상 토큰의 일부는 SEC와 합의가 도달이 됐다라는 내용이 뭐 저번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코인 재단사 쪽에서 증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차피 이런 미증권으로 분류됐다라는 형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기존에 있었던 벌금을 미리 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봤던 코인들은 쉽게 이야기가 나오겠고요. 그렇지 않는 코인들은 쉽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파일코인 개발사도 파일코인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폐 기반의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반발심을 내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파일 토큰은 네트워크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가스 스토리지 제공을 위한 보상 수단적인 요인이지 이게 뭐 다른 뭐 부분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 개발자 관점으로 언급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빡빡이형 바이낸스 CEO가 야, 채팅 유출에 회사가 싫으면 좀 떠나라, 좀 자본 같은 거 내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서한을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 과정에서 바이낸스 직원들이 채팅 유출이 됐고 이것이 회사에 대한 불만에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에는 직원들이 BNB 가격 폭락 전 덤핑에 논의하고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사실도 인정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저번에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대부분 이런 영문 번역본이 뭐 돌아다니는 이유는 해당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나중에 민사에 좀 불리한 영향성을 좀 끼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잘 바이낸스 빡빡이 형이 잘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BNB 부분은 정말 좀 골치가 아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BNB에 연결되어져 있는 코인들 그리고 BNB 볼륨이 많은 코인들은 좀 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코인 마켓캡을 이용을 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또는 이 뭐 코인 게코 쪽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던지를 통해 가지고 볼륨 거래 비중을 좀 보면서 바이낸스 비중이나 그 다음에 BNB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에 있는 쪽도 약간은 주의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말로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기존에 있었던 SEC가 기존에 이런 크립토 쪽에 있는 관련 그런 지원금, 지원 보조금 같은 걸 좀 받기 위해서 인력 보충이나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에 따른 따로 실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이렇게 무수하게 소송과 이렇게 또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제 바이낸스를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뭐 2017년도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었고 언젠가는 이게 증권형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가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에 리플에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 리플에 따른 승소시 이 변화구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의 당장 호재성으로도 보여지겠지만 주변에 있었던 뭐 코인들도 상당히 유리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반면에 리플에 있는 이런 승소가 애매한 포지션으로 갔었을 경우도 뭐 패소나 또는 애매하게 이거는 부분 승소고 부분 패소 이런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골치에 아프는 형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정답은 없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순 유출 비중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고요. 청산에 있는 비와 고래에 따른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롱 포지션이 아직도 만족스러운 정도 단일가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때까지는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의 나스닥 위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점에 거의 중턱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동결 시즌이 들어가고 7월 달에 정말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 9월 달로 다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요 여름 시즌 때부터는 다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모든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비중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약간의 쉼표로 인해서 좀 달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크립토 쪽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뭐 제도적 장치로 좀 쓰이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BNB 운명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꼭 미국에서 장사할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번에도 계속 보여드렸던 이 가상자산 수익의 대비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해 수익이고 이게 또 그 전 그리고 그 후 이런 것까지도 다 토탈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마무지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별에 따른 미국이 여전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들이 달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존도를 여전히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체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홍콩이 조금 더 치고 나와 주던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치고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BNB 쪽도 이게 너무 증권성에 있는 성향이 워낙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일개 유튜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과 정보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요거는 좀 피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유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해도 기존에 있었던 이 바이낸스에서 주력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이낸스도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타격이 크면 나머지 쪽도 다 타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단순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 바이낸스 안에 BNB 마켓이라는 게 또 있죠. 이 BNB 마켓이 또 여기에는 유동성 풀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긴 갈 텐데 이 BNB 자체에서에 있는 이 마켓에 있는 파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이 매우 약한 고리를 또 노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선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눈치껏 또 해먹으려고 하는 대상자들도 보여지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름 구간 잠깐 그냥 모니터링 구간으로 두시고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고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는 못해도 길어봐야 4주 정도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척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라고 보게 되면 대부분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루나를 예시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5월경에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5월 동안에 있는 사전에 있는 이 기간 대략 한 4주 정도 걸렸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VC 파동이나 뭐 이런 거 좀 영향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총 여기서 한 번 더 악재가 하나 나오면 4주 정도 갔고요. 거기에서 후속타가 좀 더 나오면 4주가 더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2달 정도는 좀 쉬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여기 이 윗부분은 뭐냐? 이미 눈치를 까서 대피했던 물량이 있는데 실제 발생된 시점 대비를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기사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5월경으로 끊어서 설명을 드렸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총평을 드린다고 하면 여전히 거래소에 따른 문제점 해소가 우리의 코인에 훼손을 주긴 하지만 코인이 완전히 뭐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코인의 상패가 결정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대부분 뭐 벌금을 내거나 또는 사업에 따른 방향성을 어떻게 또 변화를 주어서 또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해당 재단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비해당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그냥 잠시나마 이렇게 조정이 나와 준다고 하면 또 다른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보는 연습도 좀 가져보시고 또 관심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